도움이 된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분들을 위해 새롭게 발견한 정책, 혜택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순히 노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기존 만 65세 혜택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처럼 천천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만 65세 이상 혜택, 새롭게 발견한 정책 8가지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적은 어르신은 건강보험료 경감이 가능한데요. 만 65세가 된 다음 날부터 자동 적용된다고 하고요. 적용 기준은 소득 금액이 연간 360만원 이하여야 하고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10%, 9천만원 이하이면 20%, 6천만원 이하이면 3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이 되시면 저소득 노인 세대의 경우 최대 30%까지 건강보험료 경감이 되는데요. 적용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고요.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만 70세가 도래한 날에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요. 적용 기준은 소득 금액 연 360만원 이하, 과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의 경우 보통 일괄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고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5만원에서 가구 원수에 따라 최대 38만원 냉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지원도 있는데요. 66세 여성이면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70세 어르신이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신체 기능 검사는 60세, 70세, 80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어르신 집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관련 우편물이 오면 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업 정책인데요. 제주은행은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계좌 이체 수수료 등 500원을 받았고 창구 거래인 경우 최대 3,000원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제 제주은행은 창구 수수료는 물론 인터넷 모바일 뱅킹 수수료도 면제가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 분들이 주민센터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왕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최대 5만원, 연간 20만원의 버스비를 지원하고요.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만 65세 이상 의왕시 어르신들은 의왕농협에서 G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서 편의점에서 요금 충전 후 이용하시면 되고요. 먼저 사용된 버스 요금은 추후 어르신 통장으로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액생계비 대출이 있는데요. 2023년에 나온 제도로 어르신분들께서 모를 만한 정책이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내용은 19세 이상 성인,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분들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정책인데요. 이용 방법은 온라인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 전화하셔서 상담 예약 먼저 하시고 방문 후 대출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힘든 분들에게 생계비 대출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인데요. 이건 진짜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세무와 관련해 무료 상담이 가능한 마을세무사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정책으로 각 지역마다 마을세무사를 두고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인데요. 보통 세무 관련 상담 받으려면 상담비를 내거나 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마을세무사를 통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세무사 정책은 보통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할 시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의 마을 세무사를 찾는 법은 지역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플러스 120을 눌러서 전화를 한 후 가까운 지역 마을 세무사 연락처를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역번호가 031이면 031-120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만 65세 이상 혜택 56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 50% 통신비 할인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분들의 경우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하이면 통신요금을 50% 지원을 하고요.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상이면 최대 11,000원까지 통신비 요금 감면을 해줍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통신 3사에서 만든 시니어 요금제를 활용하시면 기존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알뜰폰을 이용하시면 좋긴 한데 여기에도 시니어 요금제가 있으니 가능하시면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틀니 비용을 7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 틀니, 부분 틀니가 있는데 이런 틀니 시술을 할 때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틀니 비용의 5%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고요. 일반 어르신분들은 30%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중간에 본인 부지로 새로운 틀니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임플란트 70%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2개까지 지원을 하고요. 만약 부분 틀니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받는 분들은 10%만 내시면 되고 일반 어르신분들은 30% 자부담금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지원 신청은 보통 치과 가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만 65세 이상이시면 코로나 예방접종이 무료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일반인의 경우 앞으로 유료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분들의 경우 독감 예방접종처럼 정기접종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기접종이 되면 독감처럼 정기적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입니다. 무료 백신의 종류로는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이 무료이며 평생 1회만 지원되고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매년 1회 무료 지원이 되는데요. 독감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서 무료 접종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무료 접종 혜택이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혜택은 지자체마다 혜택이 다 다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고 비용의 일부만 지원해주는 곳도 있고 비용 지원을 전혀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내가 사는 지역이 지원을 해주는지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KTX, ITX, SRT 새마을호 등 기차 할인이 30% 할인이 됩니다. 평일에만 30% 할인이 가능하고 통근 열차는 무려 50% 할인이 됩니다. 현장 예매, 스마트폰 앱 상관없이 모두 할인이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는 지하철 무료가 되고요.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시거나 일부러 가셨더라도 해당 지역에 지하철이 있다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요새 65세 지하철 무료로 되게 말들이 많은데요. 70세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당장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반대도 꽤 크고 해서 시행되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경될 사안이기 때문에 가짜 유튜버들한테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는 버스비, 택시비 지원이 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원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사시는 곳 지자체에 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해당 영상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 두었으니 이번 영상 끝에 나오는 추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는 국내선 항공료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기준 10% 항공료 할인이 국내선에 한해서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 예매가 저렴한 편이라서 저가 항공사나 인터넷 예매가 더 저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혜택은 급하게 현장 예매하실 때 유용할 듯 합니다. 12번째, 바닷길도 할인이 되는데요.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13번째, 고궁, 능원, 국공립공원은 모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입장 무료가 가능하시고요. 국공립국악원은 50% 할인이 됩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정부 지원 법인에서 운영하는 공연장도 50% 할인이 됩니다. 17번째는 공공 및 민간 분양 특별공급주택, 아파트의 경우 신청 자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노부모 부양자 혜택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경우 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공공임대 시 1순위로 지정되거나 공공주택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19번째는 공공실보주택과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공공실보주택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설계된 아파트로 아파트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이고요. 고령자 매입주택은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주택입니다. 이 두 주택 모두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으로
모두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청 공고는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상속세 3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로 우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만 60세 이상이고 자녀랑 거주하시면 자녀가 부모님 1인당 연 150만 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공제로 만 70세 이상이시면 1인당 연 100만 원 추가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어르신 혜택이니 알아두셨다가 자녀에게 이 부분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23번째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실 때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 60에서 65세는 20%, 65에서 70세는 30%, 70세 이상은 4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4번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합가를 하는 경우 한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부모님 집 한 채 그리고 자녀 집 한 채가 합가하여 살게 되는 경우 한가구 2주택자로 분류하지 않고 10년 안에 먼저 판 주택은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25번째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안전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분들은 중복이 안 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에 방문해 어르신의 가사를 돕는 주간보호 서비스부터 요양원에 입소하는 비용까지 국가에서 85%에서 100%까지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등급 판정을 받는 일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올해 기준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아무데서나 신청 가능하고요. 또한 정부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데요. 일자리 정보는 온라인 사이트 노인 일자리 여기나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9번째는 기업 혜택으로 영화관 할인도 있는데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대부분의 영화관이 경로 우대를 하며 비용은 대략 7,000원에서 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영화 관람 비용이 요새는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비교적 저렴하게 볼 수가 있네요. 30번째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응급호출 버튼과 화재 및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 준다고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처상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확인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들은 어르신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추세인데요. 신한은행은 창구 이용 시 60세 이상 고객일 경우 송금 수수료를 올해 2023년부터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ATM 수수료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이시면 영업시간 이내라면 주거래은행은 물론이고 타은행에서 거래하더라도 무료라고 합니다. 다만 농협, 신한, 우리하나, 기업 KB 국민은행을 이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32번째 충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분들을 위해 의료비 대납을 먼저 해주고 환자가 나중에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은 도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보훈 대상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33번째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신청을 하시면 만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 최대 월 5,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특화 사업으로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광명시, 남양주, 안산, 부천, 하남시, 동해시,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 여수, 장성, 경북 경주, 포항, 경남 사천시, 제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치료를 꾸준히 받고 관련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준다고 하고요. 쌓인 마일리지는 건강검사, 예방접종 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5번째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60세 이상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데요. 지난 경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설계해주는 상담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고요. 중장년 워크넷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6번째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 56세에서 74세 대한민국 국적 여성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1시간 정도 활동을 하고 소당 4만원을 받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는 일은 유치원 등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 개념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대부사업, 즉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능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주택 전세,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8번째는 치매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치매선별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추가 정밀진단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매 치료관리비도 지원도 하는데요.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에게는 최대 월 3만원 약제비,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암검진 지원, 즉 눈 검사도 지원해 주는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고요.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어르신은 안과수술비 지원도 해주는데요.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수술비용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시군구 및 보건소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째는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을 하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지역 보건소에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쪽 수술에 수술비, 입원비, 재활병원비 포함해서 대략 400에서 500만원 정도 수술 비용이 들었는데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늘 배움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시니어분들께 유용할 만한 컴퓨터, 외국어, 시니어 관련 강의를 모두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 60세 이상이면 4,000원에 1시간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안마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요. 4만원짜리 시각장애인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4,000원에 주 1회씩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능하고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지만 근육통, 신경통 같은 증상만 있으셔도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운영하더라도 매년 1월에서 2월 또는 6월에서 7월쯤 모집을 하며 선발 인원이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알고 계셨다가 모집할 때 신청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45번째는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데요. 9억 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혜택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꼼꼼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좋다고 홍보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농지연금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요.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자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농지연금의 경우도 본인 상황을 잘 따져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도 꼭 내용을 꼼꼼히 봐주시고요. 47번째는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면허증 반납 시 10에서 50만원을 준다고 하고요.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 분들이 대상이며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물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에게 장수수당 또는 어르신 이 미용비를 지급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월 2에서 3만원씩 지급하며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으니 만약 지자체에 이런 혜택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자동차 보험료의 3.6%에서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할인은 자동 적용이 아니며 가입하신 보험회사로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보험회사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현재 가입하신 보험회사와 상담 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탈락이 되었을 경우 대처를 할 수 있는 정책도 있는데요. 바로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나온 정책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상향될 때마다 가능성을 재조사해서 가입 가능한 상태가 되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서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걱정되신다면 이 정책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정인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령자분들의 신용카드 대출 상품 이용 세부 내역을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분들은 텔레마케팅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취약하신데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대출이 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해 놓으시면 만약에 나도 모르게 대출이 되었을 때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빠르게 알 수 있게 되어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은 신규 카드 만들 때도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따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카드가 있다면 카드사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정책이 중요한데요. 바로 보이스피싱, 스미스피싱 사기에 당했을 때 내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모든 계좌를 빠르게 일시정지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내계좌 지급정지는 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당했을 때 내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계좌 정지를 시키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들과 관련된 은행을 모두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하나하나 일일이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에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바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네이버에 어카운트 인포라고 사이트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신 후 내 계좌 지급 정지를 누르셔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일괄적으로 정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이라면 이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좋은데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보 복지가 있다면 자동으로 휴대폰 등 문자 알림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신청해야만 이 알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전국주민센터 아무데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중요한 약 80여 개의 정책을 안내하고 있고요. 앞으로 안내하는 정책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119 응급 알림 콜입니다. 전국민 신청 가능하고요. 어르신이라면 무조건 꼭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제주에 사는 70대 어르신은 호흡곤란이 생겨 119에 전화를 했지만 호흡곤란 때문에 주소나 내 상태 등을 전혀 말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들은 바로 해당 어르신을 찾아가서 어르신에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바로 병원으로 모셔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119 구급대원들이 어르신 집 주소를 바로 알고 어르신 상태를 알아서 응급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19 안심콜 서비스 때문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전국민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임산부, 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 등 응급구조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에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내 병명, 질병의 특성을 입력해두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전화만 해도 주소를 말하지 못해도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하여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 이송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호자 연락처를 남겨두면 구급대 출동과 동시에 보호자에게도 신고 접수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어르신 분들이라면 정말 무조건 신청을 해 두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아시면 정말 좋고요. 전국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최근 각 소방서 측에서 이런 119 안심콜 서비스를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가족이나 지인,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듯 내 정보와 병력 정보 등을 119 안심콜로 등록을 해두시면 119 신고 시 안심콜 대상자로 인식하여 내 주소와 기입한 병력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과 응급 대처 등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안내해드린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사이트 링크는 하단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바일은 처음 화면에서 안심콜 서비스 메뉴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신청을 누르시면 되고요. 컴퓨터의 경우 상단 메뉴에서 이렇게 안심콜 서비스 신청을 찾아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시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데요. 저축하실 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상품에 저축하시면 15.4% 이자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 금리 1년 예금 상품에 1천만 원을 저축하여 가입하셨고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이라면 만 65세 이상이시면 이자세금 약 7만 원 이상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혜택이 있는데요. 우리카드, 국민연금증 신용카드를 발급하시면 버스요금 지원 월 최대 5,000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KTX 승차권의 경우 원래 만 65세 혜택인 주중 30% 할인 외로도 추가 1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만 75세 이상이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와 리무진 버스 1만원 제공, 공항철도 무료 승차권 제공, 공항 발리파킹 무료 이용권 제공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우리카드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어르신분들에게 혜택이 좀 좋은 카드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오늘은 어르신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책 또는 기업 혜택 55가지를 모아서 알려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에 내용 공유 한번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짜 유튜브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지만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보시는 시청자님들을 믿고 열심히 좋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챙기시고요. 그리고 행운도 가득한 하루 되세요. 이상 트렌드 라디오 웅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